이게 경제냐? 제가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지면 대한민국 경제 지금 경제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상한 이야기가 됐을까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데 이번 정부는 입만 열면 지난 5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이 재벌이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아주 극단적인 빈부 양극화와 불평등이 초래된 적폐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난적 양극화를 시정하고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소주성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소주 많이 마시고 누워 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재난적 양극화의 나라인가, 이 문제의식이 올바른가가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아주 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소득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져갈까요? 90%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80%, 70%, 60%. 아니 재난적 양극하면 반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0%, 예, 40%. 네, 여기 계신 분들 경제 IQ가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 비해서. OECD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웹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쳐보시면 우리나라의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22%를 가져가는 나라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나요? 예, 이게 재난적 양극화의 나라인가요? 예.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번 정부가 처음 떠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보스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2017년부터 각국의 포용적 성장 및 개발 지수라는 걸 개발해서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한 180여 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포용적인 나라일까? 1등 하는 나라가 가장 포용적으로 경제 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당 국민소득으로 전 세계에서 27번째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포용적 개발 지수는 몇 등이나 될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들의 소득 분포, 얼마나 소득이 고르게 나누어 갔는가를 하는 지니 계수의 그래프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딨냐 보면요, 5천만이 넘는 나라들 중에서 뒤에서 네 번째로 소득 격차가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재난적 양극화의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죠. OECD, 우리 대통령도 툭하면 OECD에서 소득주도 성장해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고서가 2016년에 나온 보고서에 소득 분포를 보면 G20 국가 중에 파란색이 월급을 받았을 때 시장에서 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된, 작을수록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고요. 빨간색이 정부가 관여해서 소득을 넘겨주고 집에 실제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 걸 보면 G20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소득 분배가 고르게 나누어가는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이런 환상적인 자신들만 보는 도깨불불 같은 양극화의 통계를 보았는지, 그럼 왜 우리나라의 이런 통계마저도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지금 매달 의료보험비를 얼마나 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직장 의료보험을 가입한 직장인들은 최소 내시는 분은 월 17,000원을 내시고 최고 소득이 많이 내시는 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는 3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받는 의료보험의 혜택은 똑같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200배의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도 가난한 분들,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불입액에 4,800까지 타서 쓰실 수가 있지만 돈을 많이 불입하는 부자들은 1.8배로 사실은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이 국민연금에 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 소득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분배 정책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우리나라의 포용적 개발 지수는 2017년 전 세계에서 14위입니다.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하고 가난한 나라를 돕겠다고 이 정권 들어와서 1년 동안 해지고 나서 2018년 평가는 2단계 떨어진 16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14위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폭넓게 포용적인 결과를 누리고 있는 사회인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선진국들 중에 지금 얼마나 포용적 지수가 포용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5년 동안 그것이 개선되고 있느냐, 역행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제일 위쪽이 스탠드아웃,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영역에 대한민국이 속하고 있습니다. 1등은 아니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스탠드아웃하게 포용적인 나라라고 국제 경제학자들을 평가하고 있고 2018년 데이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자, 유엔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경제적인 혜택, 건강에 관한 혜택, 교육에 관한 혜택이 얼마나 국민사회에 고르게 되고 있는가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금년에 14위로 이번 정부가 툭하면 본받고 싶어하는 북부 유럽 국가들보다 우리가 포용적 지수가 높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는 이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았다. 툭하면 여기서 가짜 뉴스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제 고도 성장 중에서 양극화가 극도로 확대됐고 재난적 양극화가 진행되어 있고 불평등 확대됐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가장 큰 가짜 뉴스고 그 가짜 뉴스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포용적 성장을 해서 뭘 하라고 그랬느냐? OECD의 포용적 성장 보고서는 경제 성장의 결과가 공정하게, 동일하게가 아니라 공정하게 배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월드뱅크가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포용적 성장은 상대적 빈곤을 보면 안 된다. 가난한 지대에 절대 빈곤을 퇴치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에서 특히 그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고용의 확대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경고한 게 2008년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보면 이번 정부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미사 요구만 채용했지 국제기구의 포용적 성장의 보고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잔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영어를 몰라서도 못 읽었을 겁니다. OECD의 G20 국가의 포용적 성장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거기에 한국에 대한 권고사항이 13가지가 있습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그 권고사항의 첫 번째가 정규직의 일자리 보호를 낮춰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취임해서 첫 일성이 비정규직 제로화한다고 그랬죠. 예. 파트타임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여성이 육아와 함께도 계속 경력 단절 없이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정규직화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유연한 노동과 임금 제도를 만들어서 노인들도 계속 일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반대로 갔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런 얘기가 나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고용에 악영향이 나오니까 조심스럽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정반대로 했죠. 네. 그럼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왜 그 많은 국제기구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좌파 포스트 케인지안들이 얘기하는 ILO의 보고서만 보고 이 과단적인 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냐? 첫 번째는 정신 상태가 제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건 밀란입니다. 밀란이 일어났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고 좋은 성과도 많은데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니까 홍보를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입니다. 자, 소득 격차는 확대됐고 가난한 사람들이 포용적이 된 게 아니라 경제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믿고 싶은 이야기를 믿는 겁니다. 불편한 지시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경제냐고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경제 아닙니다. 경제는 경제적 결과를 봐야 된다. 아까 제가 인용한 월드뱅크에서 포용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격차를 분노로 치환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바로 가진 자들의 갑질, 재벌의 횡포 이걸 분노해서 이거를 마치 포용 성장인 것처럼 치환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냐? 클린턴 대통령이 It's economy stupid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It's stupid economy입니다. 이 시작하실 때 어떻게 돼 있나요? 아마 캐치프레이즈를 보시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걸 잘 표현해 주셨는데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영국의 명예헌장이 채택된 게 1215년입니다. 그 마그나 카르타가 개인이가 있는 개인의 인신을 함부로 구속하지 말고 재산권을 법에 의하지 않고는 통제하지 말라고 하는 인류의 커다란 전환이 됐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법의 모태입니다. 모든 나라의 법치국의 모법입니다. 800년이 지난 지금 정권이 자의적으로 재산권을 빼앗고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인신을 구속하고 있고 사법부는 거기에 권력의 주구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자유를 먹고 자라고 자유가 있을 때 창의성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자유경제는 저는 깨어있는 시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제가 청년들이 지금의 586과 같은 좌경화되지 않기 위해서 청년들을 자유시민으로 깨우치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을 되고자 경제지식 네트워크에서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교수님이십니다. 이병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스테이너 잡수 저리 가라 정도의 스타일과